네, 자, 항해술 첫 시간인데요. 자, 이제 항해 뭐 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원론적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항해라는 자 무엇인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볼게. 자, 항해라고 하는 건 자, 어느 특정 지점에서 이제 어느 특정 지점에 이제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동. 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의 선박에서 이제 여튼 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것, 첫 번째로 생각돼야 되는 것은 안전이에요. 자, 안전하지 못하면 이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안전한 것도 중요한데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자, 경제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자, A 지점과 B 지점을 이제 같이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멀리 뭐 돌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제 크게 돌아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가장 뭐 최단 거리로 안전하게 가는 것이 가장 이제 항해의 목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자, 항해라고 하는 거는 자, 결국에 이제 이동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선박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본선이 위험물은 잘 피해가는지 또는 자, 위험물을 잘 피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그걸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해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위치 확인한 게 제일 중요해요. 위치 확인. 그래서 이제 항해술이라 하는 것은 아주 예전부터 자,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부터 이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먼 옛날에서부터는요. 자, 우리가 이제 육지 있죠. 그죠? 자, 육지에 있는 자, 물표를 기준으로 본선이 여기쯤에 있구나. 본선이 여기쯤에 있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본선박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선박의 위치. 그래서 자, 지문 항해가 발달했습니다. 지문 항해. 자, 두 번째 자, 지문 항해도요. 자, 육지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주 가까운 데서는 이제 항해를 했을 겁니다. 초반에는. 자, 멀리 나가기 무섭잖아. 그래서 이제 육지 아주 가까운 쪽에서 자, 육지에 이제 바로 이제 지척에 있는 자, 육지에 이제 물표를 보고 본선의 위치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주 초기에는 그렇게 이제 항해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연안 항법이라는 종제가 있었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육지에 있는 물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선박의 위치를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본선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여기 육지야. 예를 들어서 육지면 이제 선박이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거든. 자, 먼 바다로 나가고 싶어요. 먼 바다로. 자, 먼 바다로 나가게끔 해주는 자, 그런 이제 발명품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이제 나침반이라는 존재예요. 자, 나침반이 발견되고 아주 이제 구전되다시피 자, 어느 특정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뭐 060도로만 이렇게 직진하면 어떤 뭐 대륙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뭐 섬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구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나침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선박은 어느 특정 침로로 이렇게 이제 계속 항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 바다까지. 먼 바다까지. 그래서 이제 먼 바다 즉 대양까지 이렇게 항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침로라고 하는 것은 선박이 가고자 하는 그 뱃머리 방향을 침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침로에다가 자, 항해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정이랍니다. 자, 시간당 항해한 거리. 1시간에 요만큼, 1시간에 요만큼, 1시간에 요만큼. 이렇게 본선의 위치를 어느 정도 자, 추측할 수 있게끔 했을 거예요. 추측. 근데 이제 제가 추측이라고 했던 이유는요. 선박은 아주 특수한 곳에서 운항을 합니다. 바다라고 하는 특수한 곳.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항상 이제 파도도 있고 바람도 있고 자, 조류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즉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자, 외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침로 선박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다가 자, 항정을 이렇게 이제 곁들여서 자, 대강의 위치는 확인하긴 했으나 자, 외력의 크기, 즉 바람이 얼마만큼 불어서 밀리는지, 조류가 얼마만큼 불어서 밀리는지 이 정도까지는 확인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정도까지는 외력은 포함이 안 된 개념이니 선박의 위치를 추측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추측 위치로서 자, 대양항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자, 두 번째 아주 먼 옛날에는요.
자, 천문항해가 이렇게 이제 발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득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에 떠 있는 천체를 기준으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박의 위치. 아주 이제 자세한 개념은 뒤에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지만, 자, 하늘을 봤더니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선박의 위치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또 뻔히 알고 있는 뭐 북극선 이런 것들 있죠. 그죠? 항상 이제 북쪽에 떠 있으면 북극에서 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뭐 북극선을 기준으로, 뭐 해를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선박의 위치를 냈다. 결국에 이제 항해라고 하는 것은 천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항해 위치를 냈다는 게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 전파를 이용해서 자, 항해 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파를 이용해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해 나가면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험물을 피하고 다음에 목적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계속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통상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알겠죠? 자, 본문 내용 가서 자, 항해술이란 자, 어느 지점에서 자, 다른 지점으로 선박을 안전하고 자, 경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바로 이제 항해술합니다. 그러면 자, 항법의 종류에는요. 양거로 1번부터 3번까지 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자, 요 항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중요한 개념이에요. 위치 확인이야. 선박의 위치를 어떻게 확인했는가. 자, 그런 개념인데 첫 번째 이제 지문항법이 있습니다. 자, 지문항법은 이제 땅지야. 이제 땅에 있는 물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박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항법에는 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자, 이 육상에 존재하는 물표 위치를 실제로 측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 실측 항법이랍니다. 실제로 측정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측한다라는 것은 자, 이 가까운 육지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연안 항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안에 있는 물표를 관측해서 선박의 위치. 자, 초심자들이 있으니 자, 단어 증명합시다. 자, 선 위라고 하는 것은 선박 위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선 위를 구하는 방법으로 자, 주로 연안 항해 시에 이용한다. 자, 두 번째 이제 추측항법이 있는데요. 자, 추측항법은 주로 이제 대항항법에 이용합니다. 그죠? 자, 추측이라 했던 것은 아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따로 있죠. 자, 선박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자, 선박이 항해한 거리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 방향만 있어서는 선박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선박 위치를 대강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추측항법은 침로와 항정을 더한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자, 선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에 주로 대항항법 시 이용한다. 이런 개념이 있고 자, 양으로 2번 천문항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하늘 위에는 항상 천체가 떠 있죠. 자, 태양, 달 등등등등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선박의 자,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 전파항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파를 이용해서 자, 뒤에서 추후에 자세하게 할 개념이니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고 자, 전파의 특성을 이용해서 자, 선박의 마찬가지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전파항법이 되겠다. 자, 넘어갑시다. 3페이지에 자, 3페이지를 보시면 자, 지구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우선 자, 첫 시간이니까 자, 잔소리 좀 할게요. 지금 첫 시간이 이제 항해술의 이제 용어에 대해서 나옵니다. 항해술의 기초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을 건데요. 특히 이제 해양경찰 이쪽 관련된 문제는 자, 박스 형태 어차피 사지선다형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특히 이제 항해술 문제는요. 이렇게 이제 박스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한 많게는 절반 또는 20문제 중에 20문제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한 8문제 정도 40% 정도 40% 정도 많게는 5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변별력을 가려되니 자, 사지성당 문제보다는 자, 박스 형태의 문제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변별력 점수차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자, 박스 형태의 문제를 만들 때 자,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을 넣을까요? 아니면 쉬운 기초적인 개념을 넣을까요? 당연히 기초적인 개념을 넣습니다. 근데 자, 기초적인 개념이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방심하거나 그냥 쉽게 넘겨서 안 된다. 항상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치는 거는 항상 이런 쉽고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즉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초라고 하니까
자,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좀 쉽게 넘기고 자, 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개념들이 나중에 박스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는, 즉 박스 형태는 자,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자, 개수를 뭐 맞은 개수를 맞춘다거나 또는 틀린 개수를 더 올바른 개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요. 하나만 모르다가 틀린 개념이 돼요. 근데 이제 등한시하다 보니, 자, 기초라서 등한시하다 보니 수많은 학생들이 그 박스 형태의 문제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자, 이 기초를 잘 다져야겠다. 자,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고층 건물을 지을 때 항상 기반 공사를 가장 오래 합니다. 자, 고층 건물을 올릴 때 그 공정의 절반 이상은 기초를 다닌 데 투자를 해요. 자, 이 기초가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항해술책 있죠. 자, 뒤에 끝날 때까지 모든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용어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 이 용어를 기반으로 한 요 이론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자, 자주 한번 했고, 자, 1번에 자, 지구상의 이제 위치 용어 보겠습니다. 우선 자, 항해술을 공부할 때는 항상 자,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도 자, 헷갈릴 때 그림을 그려서 자,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대권과 속권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우선 대권과 속권은 자, 지구 있죠. 지구 구를 자릅니다. 잘랐을 때 자, 대권과 자, 속권의 개념은 가장 큰 원이 만들어요. 여튼 이제 구를 자르면 단면이 나오겠죠. 원 단면이 나옵니다. 단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원을 바로 대권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원.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자, 가장 큰 원을 만들려면 요 지구 중심을 지나게끔 잘라야 자, 가장 큰 원이 나올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대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 지구 중심을 지나게끔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 중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작은 원을 말하는데 속권은요. 자, 그림으로 요것도 속권. 자, 요것도 속권. 자, 요것도 속권입니다. 자, 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튼 가장 큰 원이 아닐 때 바로 속권이야. 그러면 자, 가장 큰 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들어야 될까? 지구 중심을 지나지 아니할 때. 지나지 아니할 때 그 사이즈가 이제 제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을 수도 있고 좀 클 수도 있고. 맞죠? 근데 이제 요 사이즈가 어떻든 간에 모두 속권이라고 통틀어서 말한다. 자, 요 두 가지를 잘 비교해야겠다. 그래서 대권은 지구 중심을 지났을 때, 그 속권은 지구 중심을 지나지 아니했을 때. 요게 이제 핵심 개념이 되겠다. 자, 대권과 속권 보겠습니다. 자, 대권은 자, 지구 중심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자, 지구 중심을 지나게끔 구를 평면으로 잘랐습니다. 자, 요 그림상에 이제 빨간색 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 구면에 생기는 원이 되겠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이 되겠다. 큰 원. 자, 들어서 밑에 이제 속권 보겠습니다. 자, 지구 중심을 지나지 않는 밑줄. 그래서 중심을 지나지 않게끔 자, 구를 잘랐을 때, 즉 이렇게 이제 파란색 다시 초록색 원과 같은 좀 자그마한 원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속권이란다.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자, 지축과 자, 지극 보겠습니다. 자, 지축은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자, 지구가 이제 자전하고 있다는 건 알 거예요. 지구 자전. 지구가 이제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 자, 공전이라고 한 개념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았을 때 공전.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365일 하죠. 1년이라 합니다. 그죠? 그럼 다시 봐서 자, 지축은 자, 지구의 이제 자전축입니다. 자전축. 자, 자전축이고 자, 이 자전축의 끝단을 자, 극이랍니다. 극. 여러분들 이제 뭐 극락간다 표현하잖아요. 극.
끝으로 갔을 때, 그죠? 극이야, 극. 그래서 자, 북쪽에 있는 극을 북극, 남쪽에 있는 극을 남극. 근데 요 개념은요. 자, 북극은 자, 진북의 개념입니다. 진북. 자, 북극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진북이랍니다. 진짜 북. 나중에 이제 북의 개념이 여기로 나눕니다. 자, 추후에 이제 설명드려 하고. 요거는 자, 진남의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축은 곧 진북과 진남을 가리키는 선이기도 한다.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내용 봅시다. 자, 지축은 지구 자전축을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극이라고 하는 것은 지축의 양쪽 끝단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극이라고, 북극 남극이라고 이제 통상 부르는데요. 자, 북극은 곧 진북이 되고, 남극은 곧, 자, 진남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들어와서 자, 적도와 고등권 볼게요. 자, 적도는 이미 그렸어요. 자, 요 놈이 적도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자, 그러면 자, 적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날려보겠습니다. 적도는 첫 번째, 자, 지구 중심부를 지나게끔 그 적도라고 하는 개념은 자, 구의 이제 가장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북극과 남극의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개념이에요. 중간이니까 당연히 지구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죠. 자, 지구 중심을 지나는 가장 큰 원의 개념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자, 대권이라는 개념이에요. 대권. 대권이고. 자, 두 번째. 아까 이제 지축이 있었죠. 자, 지축과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겠다. 지축과. 그러면 자, 지축과 자, 직교하고 있죠. 직교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도라고 하는 개념은 자, 지축과 직교하는 대권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즉 지축과 직교하는 대권은 하나밖에 없다는 개념이에요. 자, 대권은 여러분들 봤다시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 자, 구에서 가장 큰 원을 만들 때는 각도만 달리해서 따르면 대권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지축과 직교하는 대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았나? 그래서 이제 자, 이 지축과 직교하는 대권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놈을 우리가 적도란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적도는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자, 위도의 자,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위도의 기준. 자, 위도라고 하는 것은 자, 적도를 기준으로 위도, 위, 아래를 측정하는 선박의 다시 자, 지구의 위치를 확인한 수단입니다. 자, 어디를 기준으로? 자, 적도를 기준으로 자, 위, 아래야. 그래서 위도야. 그랬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나중에 이제 정확히 배우도록 하고. 자, 본문 나와서 다시 양으로 1번에 자, 적도라고 하는 것은 자, 지축에 직교하는 대권이다. 그리고 자, 위도의 자, 기준이 된다. 정리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양으로 2번 자, 거등권 보겠습니다. 자, 거등권이라는 개념은 그림부터 볼까요? 자, 요 초록색 선들이 바로 자, 거등권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말고요. 제가 이제 단면으로 좀 봐볼게요. 단면으로. 자, 지축이 있고, 자, 적도가 있고, 단면을 봤을 때, 자, 요놈들이 바로, 자, 거등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거등권은, 자, 지구 중심을 지나지 않는 이런 원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 속권의 개념입니다. 속권. 맞죠? 자, 거등권은 아까 이제 여러분 처음 시간에 배웠던, 자, 대권과 속권과 개념에서 어떤 개념이다? 속권의 개념이다. 자, 속권의 개념이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자, 요걸 깨달아야겠다. 이제껏 배웠으니까. 자, 적도하고요. 자, 지축과 관계를 좀 비교를 좀 해야 되겠다. 우선 첫 번째. 자, 이 적도와 관계는 서로, 자, 평행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적도와 평행한 속권. 자, 또는요. 자, 지축하고 관계를 보면 지축과 마찬가지로 직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자, 지축과는
기온을 만든다. 여러분들 거등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개지만, 용어는 한 개지만, 자, 거등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서술어들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을 해보자면, 자, 적도에 평이한 속권이거나 또는 기축에 직교한 속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봅시다. 자, 거등권은요, 자, 적도에 평행한 자 속권 또는 기축에 직교하는 속권이라 부른다. 속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거등권을 부르는 자 용어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우리가 자 평행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평행권은 여러분들 서로 모두 평행하기 때문이야. 자, 거등권끼리는 모두 다 평행하죠. 그래서 이제 평행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요 거등권은요, 거등권에 있는 뭐 A며 자 B며 C는 모두 적도에서부터의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자 위도권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모두 똑같은 위도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알았나요? 네. 그래서 자 거등권, 평행권, 자 위도권까지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뒤에 내용, 자 거등권은 자 평행권 또는 자 위도권이라고도 부른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거등권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자 이름을 붙여서 언급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좀 볼게요. 우선 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상식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우리가 이제 지구 자전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반드시 그렸는데요. 사실 이 지구 자전축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 이렇게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구 그래서 이 자전축이 그려진 채로 이렇게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1년 365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태양을 다시 와서 여기다 이제 그 빨간색 선으로요, 제가 이제 적도를 좀 그려볼게요. 우리가 자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은 북반구, 아래쪽은 남반구랍니다. 기본 상식. 자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죠. 자 북반구, 우리가 이제 그 남북을 가로지르는 자 분단선이 있어요. 우리가 38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 38도 선을 그대로 이제 38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대강 자 그 35도, 6도, 그 7도 그 사이에 있다는 건 알겠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 위치를 한번 쭉 그려볼게요. 자 우리나라 자 30도니까 좀 더 위에다 그려볼까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제 적도 위쪽으로 자 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생님 왜 여기 안 그려요? 똑같이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냥. 네. 어차피 자전하고 있으니까 한 바퀴 요렇게 돌아서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 그림 비교를 좀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자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 여기 우리나라, 여기도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자 태양빛을 이렇게 이제 쭉 자, 받을 겁니다. 태양빛을 쭉 받을 거예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태양빛을 쭉 받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중에요, 태양빛이 가장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자 언제죠? 자 정오입니다. 자 정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을 때요. 자, 아침이나 저녁 같은 경우는 태양이 좀 고도가 낮아요. 자 비스듬하게 비춥니다. 얼마 안 뜨거워요. 근데 태양 고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 머리 위에 있을수록, 즉 직각으로 비출수록, 지표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비출 때 태양빛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울 때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위치하고요, 요 위치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자 뜨거운지 또는 차가운지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상식선에서 지금 요 왼쪽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빛을 이렇게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직각으로 받습니다. 이때는 비스듬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비스듬하게. 그래서 이제 이때는요 아주 뜨거울 때입니다. 계절상 자 여름이 되겠다. 여름이 태양 고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태양도 높아요. 고도도 높고
태양도 길게 있습니다. 자, 일단 태양빛을 비스듬하게 받아요. 그래서 그러게 덥지가 않습니다. 추워요, 오히려. 태양빛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도도 낮고, 겨울에는 고도도 낮고, 고도가 낮으니 금방 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계절로 따진다면, 자, 여름, 다음에 겨울일 거예요. 뭐, 순서로 따지자면, 자, 겨울 다음에 이제 봄이죠. 봄. 자, 봄에는 태양빛을 이렇게 이제 지구 중심에 받습니다, 중심에.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평을 보면 안 되고. 자, 입체를 봐서 이제 중간에 비춘다. 그래서 선선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태양빛이 지구 중심을 비춥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를 세워서 봐야 돼. 세워서. 그래서 이제 지구 중심을 비춘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선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가을. 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개인데,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울어져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지구상 이제 수직선, 원래 이제 지구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느냐? 요게 지구 자전축이죠. 자, 자전축의 기울어진 정도가 자, 23도 27분이란 겁니다. 23도 27분만큼. 23도 27분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요 위치에 있을 때, 자, 태양빛을 가장 뜨겁게 받는 요 위치죠. 요 지점. 자, 요 지점의 각도는 원래 이제 요 선이 적도가 있어야 될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지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지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요 위치에 있었던 적도가 이렇게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만큼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면 요 각도 또한 23도 27분의 각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자, 위쪽에 있죠. 그래서 자, 요 위치는 23도 27분 자, 노스가 됩니다. 노스가. 자, 여기 봐서요. 그 반대로 자, 태양빛이 이번에는 남반구를 이렇게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가장 뜨거울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주 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름을 좋아하시는 부자들은 여름을 좋아하는 이제 부자인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여름을 지내고 한국에서 겨울이 올 때 이렇게 이제 호주로 이렇게 이제 여름을 또 지내고 오신다는 분들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호주를 가봤을 때는 제가 이제 배를 타고 호주를 가본 게 전 처음인데요. 그때도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가본 게 전부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놀라웠어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항상 여름을 그렇게 지내는구나. 호주를 지나서 다시 와서 자, 그러면 남반구가 이때는 여름 계절일 거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태양빛이 약간 겨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반구와 북반구는 계절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다시 와서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요 상태가 적도가 똑바로 서 있을 때, 즉 지구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을 때의 적도 위치였을 거예요. 근데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이제 요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적도도 이렇게 이제 같이 기울어졌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각도가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각도만큼 자, 23도 27분의 각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위치는 적도에서부터 23도 27분만큼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남반구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사우스라 부른다는 거예요. 사우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 23도 27분 노스는 우리가 특별히 자, 직권 중에 자, 하직권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 계절을 기준으로 붙인 거예요. 자, 요 23도 27분 노스의 태양빛이 비출 때 우리나라 계절은 뭡니까? 여름이죠. 자, 여름 뭐라 한다? 여름 하. 자, 하지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태양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을 때 23도 27분 사우스를 비추고 있을 때 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계절은 겨울이라고 그랬죠. 자, 겨울에 먹는 거 뭐? 자, 동지파죠. 그래서 동지권이란다. 그래서 자, 직권은 자, 마찬가지로 23도 27분 노스와 사우스를 각각 가리키는데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알아야 될 것은 자, 동지권과 하직권의 그 부호를 알아야 돼요. 자, 사우스인지 노스인지 요거 두 개로 어차피 스위치 시킬 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알았습니까? 근데 요것만 잘 이해하면 돼. 자, 노스를 비출 때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로선 태양빛이 노스를 비출 때 덥죠. 그게 이제 여름이다. 하지가 되겠다. 자, 태양빛이 사우스를 비출 때
우리나라는 계절상 겨울이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다. 절대 헷갈릴 일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하나만 더 갑시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는 요 초록색 선이 지구 자전축일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게 지구 자전축입니다. 지구 자전축. 그러면 이제 지구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을 때 이제 흰색 선이고. 우선 첫 번째 여기서요. 자, 지구 자전축은 요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한 바퀴 회전합니다. 한 바퀴 회전. 그러면 자, 태양빛은 요렇게 비추나? 자, 그래서 태양빛이 요렇게 비춰지면 여기는 바로 낮이 될 거고 그 절반, 그 반대편은 밤이 될 거예요. 근데 지구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 한 바퀴 이렇게 이제 돌아도 자, 태양빛이 닿지 않는 그런 구간이 존재합니다. 자, 초록색 축이 자전축이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도 자, 요 낮 구간이 안 오죠. 그래? 계속 추운 게 반복될 겁니다. 태양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 극권이라는 것이에요. 각각 북극과 남극을 의미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제 그 위도로 따져보니 자, 지구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었을 때에서 지구 자전축이 이제 기울어진 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맞죠? 자, 23도 27분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극이죠. 우리가 극이라고 부르는 것의 각도는 이제 90도입니다. 자, 90도에서 빼준 만큼 아래로 내려왔어요. 결국에 자, 적도에서부터 자, 여기까지 측정한 각은 자, 90도에서 요만큼 뺀 것과 같다. 맞죠? 그래서 자, 90도에서 자, 23도 27분을 빼주면 결국에 자, 89죠. 그죠? 자, 66도 자, 60분이니까 자, 33분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66도 자, 33분에 해당되는 요 구간이 바로 이제 극권이 되겠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자, 지구가 이제 한 바퀴 자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반대로 자, 요 구간이 될 겁니다. 자,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자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더라도 자, 태양빛이 비추는 것은 여기까지만이죠.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은 태양빛이 잘 닿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자, 북극권이겠죠. 또 각도는 똑같습니다. 각도도 자, 66도 33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본문 가서 자, 직권 자, 회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적도에서부터 아까 말했다시피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만큼 자, 23도 27분 떨어진 자, 거등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즉 자, 요 구간이 자, 하지권이 된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곳. 하지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자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거등권 자체가 이제 하지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등권이고요. 자, 북쪽에 있는 것을 하지권, 남쪽에 있는 것을 동지권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북에 있는 것이 동지인지 남지인지 잘 구분하라. 그죠? 자, 들어서 밑에 이제 이번에 극권. 자, 극권은 자, 23도 27분을 그대로 90도에서 빼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위치로 말한다. 요 위치는 결국 자, 적도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위치인데 결국 90도란 각도에서 자, 요것만큼 각도만 사이각만 빼주면 되겠다. 자,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4페이지 갑시다. 자, 좌우선과 자, 본초 좌우선의 개념 자, 보겠습니다. 자, 좌우선의 개념은 우선 이제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용어 배웠으니까요. 다시 하나씩 따라옵시다. 항상 이제 단계적으로 용어 첫 번째 요놈 뭡니까? 자, 적도. 자, 요놈은 자, 지축. 자, 지극. 자, 진북. 자, 그 어느 것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용어로 주더라도 여러분 절대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축, 지극, 진북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이제 지축에 직교하는 자, 대권의 개념이 바로 적도였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좌우선의 개념은요. 보세요. 자, 어떻게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좌우선은요. 첫 번째.
자, 대권이다. 제가 지구 중심을 지나게끔 또 그랬죠. 자, 지구 중심을 지나게끔 또 큰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선은 기본적으로 뭐다? 대권이다. 자, 대권인데, 자, 항상 어딜 지나게끔 만들었습니까? 자, 지축을 지나게끔 또는 지극을 지나게끔. 알겠죠? 그래서 자, 요 북을 지나게끔 만든 게 바로 자, 좌우선의 개념이 되겠다. 그래서 자, 지축을 지나게끔 한 거 또는 지극을 지나게끔 한 거. 그죠? 그게 이제 바로 좌우선의 개념이 된다. 지내시면 되겠다. 자, 내려서 자, 양거리 1번 보겠습니다. 좌우선 이제 메리디언을 합니다. 자, 회사 영어까지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 괄호 안에 있는 용어까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자, 메리디안 한다. 자, 첫 번째, 양극을 지나는, 즉, 지극이라고 있죠. 지극 뭐 양극 똑같은 표현이야. 자, 양극을 지나는 대권이다. 그리고 이제 관계가 있죠. 자, 어떤 관계 있습니까? 자, 적도와는 이렇게 자, 직각으로 만난다. 그래서 자, 그 관계까지 알아야 되겠다. 자, 지축을 지나고, 다음에 적도와는 자, 직교한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아무튼 이제 양거리 2번 볼까요? 자,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요 좌우선에도요. 자, 기초가 되는 좌우선이 있어요. 기초가 되는. 우리 본초 옆에 이제 프라임 메리디안 돼 있을 건데요. 자, 프라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 조상격, 뭐 기본이 되는 이런 표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프라임 메리디안. 여러분들이 이제 봤다시피 자, 좌우선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각꼭지 생각하면 됩니다. 사각꼭지. 사각꼭지를 양극이라 생각하고 자, 사각꼭지를 지나게끔 방향만 바꿔서 이렇게 이제 어느 방향에 360도 어느 방향에서 이렇게 이제 자르면 그게 이제 바로 좌우선이 되는 개념인데 그 기준점을 바로 우리가 이제 본초 좌우선 하는 거예요. 본초 좌우선. 그러면 자, 본초 좌우선은 자, 어디서 태어났냐? 우리가 이제 항해의 원조 시초는 옛날에 이제 영국이 해상 패권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죠? 항상 걔네들이 중심이었어. 걔네들이. 그래서 이제 좌우선도 정말 여러 개의 좌우선이 있을 건데, 자, 영국의 천문대를 지나는 좌우선을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잡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 본초 좌우선이라고. 자,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천문대가 있죠. 그 천문대 이름이 자, 그리니치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G라고 쓸게요. G. 자, 그리니치 천문대. 자,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좌우선이 이제 본초 좌우선이 되겠다. 그래서 본초 좌우선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좌우선 몇 개 들어볼까요? 자, 좌우선은 요 동쪽 서쪽으로 쭉 나열돼 있죠. 그래서 자, 좌우선이라는 것은 다시 좌우선은 자, 동서의 기준을 측정하는 그 기준점이 바로 이제 본초 좌우선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동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도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경도. 아까 이제 자, 적도를 기준으로 자, 위 아래 즉 남북을 측정했던 것은 위도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방금 나왔던 자,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자, 오른쪽 동쪽이면 동경, 자, 왼쪽이면 서경. 좀 나겠습니다. 그래서 자, 동서를 측정한 것은 자, 본초 좌우선이겠다. 다시 와서 자, 본초 좌우선은 자, 영국의 이제 그린시 천문대를 지난다. 그래서 좌우선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자, 경도의 자, 기준점이 된다. 자, 양으로 3번. 자, 우리가 이제 좌우선이란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 하나 합시다. 자, 좌우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북으로 바꿔서도 무방합니다. 절대 무방해. 알았죠? 그래서 이제 진좌우선이라 하는 것은 즉 진북을 나타내게 한다. 진북. 그러면 이제 진북이라고 했던 것은 뭘 말했습니까? 북극과 남극을 말해요. 양지극을 말한다. 또는 지축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은 결국 또 자, 진좌우선과 똑같다는 개념이 되죠. 자, 진좌우선이라는 것은요. 진북과 진남을 지나는 그 대권입니다. 진좌우선. 알았죠? 그죠? 그래서 자, 진좌우선은 자, 진북과 진남 또는 지극, 지축. 자, 지극의 자리에 요 세 개 중에 어떠한 단어가 나와도 무방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 세 개 단어가 똑같다고 하는 거 자,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 지극 또는 자, 지축 또는 자, 진북과 진남을 잇는 대권 이게 이제 진좌우선이고
자, 양으로 4번에 자, 자기 좌우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추후에 배울 내용이지만요. 자, 부계의 개념에는요. 자,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지축의 양 끝단을 지극이라 했었고, 자, 양 지극을 자, 진북과 자, 진남이라 했습니다. 진북과 진남이라 했죠. 옛날에 이제 북을 찾아가기 위한 수단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자, 나침반을 이용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이용하죠? 자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자석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지구 전체가 한 덩어리의 자석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지구가 갖고 있는 그 자석이 자, 지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지구가 갖고 있는 자석의 성질이 있죠. 자, 지구 자, 자기장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축약해서 자, 지자기라고 합니다. 지자기. 자, 지구 자기장 또는 지자기라도 표현해요. 자, 지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북이 있죠. 자, 거기를 자석의 북, 자, 자북이라고 합니다. 자북. 자, 지구 자석의 남쪽이 있죠. 자석의 남쪽을 자, 자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이건 마찬가지예요. 자, 자북과 자남을 잇는 대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요거 자체가 자기 좌우선이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까? 자기 좌우선. 자,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좌우선이란 자, 지자기 극을 잇는 대권. 지구 자기장을 지자기라고 잇는다고 했죠. 그죠? 자, 지자기 다시 자, 지극을 잇는 대권. 어디 긁 거냐? 다시 양을 4번. 자, 지자기 극을 잇는 대권. 그럼 즉 자, 자북과 자남을 잇는 대권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